안녕하세요. 그리스학 831학원의 원장 남덕우입니다. 자, 오늘은 능인고 2학년 수2 내신 분석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자리했습니다. 22년도 1학기 중간고사 내용이었고요. 수원 수2 모두 다 보는 데 있어서 힘듦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파이팅 하시고요. 수2 내용, 도함수의 활용 파트, 미분과 적분이 들어가는 본격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지는 어떤 그런 과목이죠. 잘 공부하고 여기서 유형 잘 정리해 놓으시면 분명히 내신도 수능도 잘 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선생님이 요 내용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단원별 분석표인데요. 보시면은 함수의 극한 파트 문제 많이 나왔죠. 그리고 도함수의 활용 파트가 많이 나왔죠. 보통은 원래 극한보단 연속이 조금 많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기는 하는데 좀 독특해요. 그리고 도함수 활용은 당연히 많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파트. 뭐 그 접선의 방정식이라든지 방부등식 뭐 너무 많아요. 이 파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킬러와 준킬러들이 너무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문제들 많이 냅니다. 킬러 준킬러라고 하더라도 지나온 아이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나면 킬러 준킬러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출제 많이 합니다. 준비 대비 꼭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교과서 출판사는 신사고였고요. 기억, 니은, 합답형 문제 총 2문제 정도 나왔는데 합답형 문제 푸는 요령 아시죠? 앞에 있는 기억, 니은을 활용해서 디귿을 푼다거나 기억을 활용해서 뭐 니은 디귿을 푼다던가 해서 연계성이 있다라는 게 약간 조금 난이도가 있을 때 나오는 형식인데 그렇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기억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문항별 상세 분석인데요. 적중 참 많죠. 저희 학원에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에게 내신 대비 자료를 잘 준비해 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뻘겋게 되어 있는 거 말고 보시면 15, 16, 17 연속으로 해서 상난이도 문제들이 쭉 나온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서술형에서도 상난이도 문제가 하나가 나온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내신 문제들이 뒤쪽에 고난도 문제들이 배치가 돼서 우리가 좀 약간 전략적으로 들어가도 돼요. 나 고난도 많이 연습 못했다 그러면 뒤에 있는 문제들 제외하고 나머지 앞에 거 풀면서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계산 실수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뭐 너무 열심히 잘했어, 나는 많이 반복해서 앞부분은 뭐 어렵지 않게 나왔어 라고 한다면 다 풀고 나서 오답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상난이도를 접근하는 과정으로 들어가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 범위랑 단원별 문항수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출제 파트 및 출제 경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넓은 범위에 속해요. 다른 학교 대비해서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문제 이제 뭐 출제 빈도를 보면 도함수 활용 파트가 조금 많았고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 단원이 많았다는 거 아까 짚어드렸죠.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체크만 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세문항 모두 어디에서 나왔다? 도함수의 활용, 도할 파트다. 도할 파트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도할 파트는 강의 잘 하시는 분들에게 들어야지만 꼭 잘 잡혀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분에서나 가서 배우시면 안 됩니다. 저희 그리스학으로 오시면 아주 좋은 학습을 통해서 도함수 활용 파트, 수2 파트 고득점 받을 수 있게 좀 딱 세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함수 그래프 관련해서는 좀 많이 강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프 진짜 중요합니다. 수2 파트에서는 그래프가 다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서술형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에서는 문제가 두 문제가 방정식 관한 접선의 방정식 관한 문제였어요. 첫 번째는 외부에 한 점이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포인트 뭐죠? 접하는 점을 모르니까 미지수 t로 두고 t, ft 점 찾고 기울기 f'(t) 잡은 다음에 이거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을 이 두 조건으로 그냥 구해서 나머지 대입하고 뭐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아이였어요. 두 번째 문제는 넓이에 대한 내용인데 넓이는 실제로 만약에 밑변이 그대로라면 높이에 따라서 우리가 넓이에 대한 값이 변하죠. 근데 고정 AB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를 확인하는 건 AB에 평행인 선이 그었을 때 가장 먼저 땅 닿는 그 2차 함수의 포인트, 이게 AB와 가장 짧은 거리가 되겠죠. 이거를 넓이로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게 2번 문제였습니다. 서술형 3번 어렵죠.
세로운 함수에 대한 정의는 무조건 어려워요. 거기다가 구간이 t에서 t 플러스 1까지니까 1인 구간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계산할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수식적인 부분으로 정리하는 것도 있을 텐데 일단 그거에 대한 디테일함은 조금 나중에 문제풀이를 해주면서 학원에서 해설할 때 그럴 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새로운 함수와 특별하게 변하는 구간에 대해서 미분 가능성 물어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내가 식을 정확하게 잘 세우는 거에 포인트를 두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득점 문제는 객관식 16번, 그 다음에 객관식 17번, 그 다음에 서답형 3번으로 해서 그냥 조금 한번 추려봤고요. 16번은 2012학년도 수능 19번 변형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풀이를 할 때 0,4에서 땅 점을 잡고 이렇게 접선을 막 그리다 보면 직선을 그리다 보면 어느 포인트에서 몇 개가 만나느냐라는 거를 이제 잡을 수가 있는데 이때 기준이 누구죠? 그죠? 접할 때가 기준이 된다라는 거를 항상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언제? 접할 때가 변하는 기준이 된다. 변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도 새로운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객관식 17번은 2020년 9월 고3 학력평가 20번 문제 변형했습니다. fx, gx가 중요한 건 다함수 함수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내 맘대로 fx, gx 그냥 추론해서 문제 풀면 안 됩니다. 식의 변형, 곱셈 변형 공식에 통해서 fx-gx까지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 절대값 생기는데 나조건인가에 의해서 이거 마이너스 생겨야 된다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포인트를 못 잡았으면 아마 계산하는데 버벅거림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간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식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다항식이 아님을 이제 알고 문제에 있어서 섣부르게 그냥 다항식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항상 fx, gx 그러면 그냥 다 다항식인 줄 알아. 그거에 대한 조심성을 조금 강조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에는 아까 문제에서 얘기했지만 새로운 함수예요, 얘도. 그런데 그런 변하는 구간, 함수가 꺾이거나 이제 불연속이 되는 구간에 있어서 연속성이나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찾아내는, 근데 노가다 하셔야 돼요. 미분 가능성 찾을 때는 당연히 연속성도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고득점 이렇게 한 3문제 정도 정리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총평이에요. 포인트는 수투 과목 특성상 이제 개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 개념에 대한 수식적인 것과 기하적인 파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학력평가나 기출문제들 좀 많이 내니까 그런 문제들 좀 하나하나 훑어보면서 시험 대비에 있어서 좀 잘 이렇게 접해봐라. 선생님들이 학교별로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되는지 알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 조금 잘 이제 정리를 해드립니다. 시험 대비 문제가 탄탄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을 줄일 수 있고 효율적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공부할 범위가 너무 많아. 과목도 많아. 그리고 난이도가 높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스 수학에서는 당연히 잘 챙겨드립니다. 자, 그리고 전반부를 지나서 이제 후반부에 대해서 이제 문제들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세 번째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 어쨌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극한, 연속, 미분 가능성 이런 문제들 많이 어려워합니다. 헷갈려 할 만한 명제, 정의, 개념 같은 것들은 꼭 정리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투 문제들에서 가장 포인트는 뭐다? 함수의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다. 이거는 강조, 완전 강조. 그래프 그리는 연습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들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얘네들은 그래프가 다예요. 그래프 그리고 문제 푸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프 없으면 고난도도 못 풉니다. 그래서 그래프 꼼꼼하게 그리는 연습 하시고요. 그런 그래프를 조금 더 빨리 그릴 수 있는 최적화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프 그리는 데 있어서 속도 느리다면 당연히 문제풀이하는 속도 느릴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고난도적인 부분의 그래프들과 최적화된 풀이를 연습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시험
성적이 당락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고요. 어렵더라도 모의고사 고난도 문제들 많이 챙겨라 라는 거는 자기의 수준 고려해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일반적인 유형도 잘 안 되는데 라고 한다면 굳이 모의고사 보지 마세요. 일반 유형 문제들 많이 반복하시면서 일단 80점 이상 넘기는 거에 도전하시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유연해졌다라고 한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문제집 먼저 정리하셔야 돼요. 킬러, 준킬러 문제들 이런 것들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수투 파트였습니다. 자, 이런 내용의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문제의 형태들을 따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하는 분들이 수능도 잘 본다라는 거를 선생님은 강조 또 강조할 수 있고요. 2학년 때부터 뭐 수시한다느니 정시한다느니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수시를 하더라도 교과 정확하게 잘 준비하면 당연히 정시도 가능한 거고요. 교과 잘 보지 않은 학생들이 정시 잘 볼 일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 꼭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신에 집중하고 수학은 내신을 잘 봐야지 수능도 잘 본다라는 생각으로 준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석 내용도 듣느라 수고들 하셨고요. 기말고사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시험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